지금 부동산 PF 시장에서 신탁사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땐 책임 준공을 약속하며 사업을 벌여놓고 부동산 시장이 꺾이자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소송에 휘말리고 결국 PF 대출 원금까지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책임 준공이 들어간 부실 PF가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PF 부실의 원인과 앞으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TF 시장에서 신탁사들이 책임 준공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사 도중 시공사가 무너질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죠. 공사가 멈추면 전체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선 시공사 리스크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PF 구조에서는 시공사 선정과 자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신탁사가 책임 준공을 맡는 구조가 등장합니다. 시공사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신탁사가 대신해서 공사를 끝내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특히 대형 건설사가 기피하는 소규모 개발 사업에서 많이 활용됐습니다. 결국 이런 소규모 개발 사업은 중소형 건설사에게 넘어갔고 이들의 준공 신뢰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는 투자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이죠. 신탁사는 이 틈을 파고들어 중소건설사를 대신해 책임 준공을 확약하고 분양 자금도 직접 관리합니다. 2015년 KB신탁이 이 구조로 좋은 실적을 내며 주목을 받았고 이후 여러 신탁사들이 줄줄이 진입하면서 시장은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이 2022년 금리 인상으로 꺼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었습니다. 지산, 생수, 물류센터, 오피스텔, 지방 아파트처럼 애초에 분양성이 떨어지는 신탁사 책임 준공 사업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위험 PF 사업에 책임 준공을 약속했던 신탁사들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여기에 자재값과 인건비까지 급등하면서 기존 조건으로는 공사를 이어가기조차 어렵습니다. 시공사가 중도에 무너지면 새로운 시공사를 구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 속에서 부실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2023년 기준 준공 지연 사업장 234곳, 손해배상 소송은 62곳에 달합니다. 결국 생수, 지식산업센터, 더운 물류센터 같은 상품에 중소건설사가 시공하고 신탁사 책임 준공까지 들어간 조합은 시한폭탄이 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준공이 지연되자 PF 대주단과 신탁사 사이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대주단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대출 원금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신탁사는 자신들의 책임은 지연이자에 한정된다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신한자산신탁은 법원에서 패소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책임 준공 조항의 효력이 인정된 것이죠. 이 판결은 부동산 신탁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소규모 사업의 무리한 책임 준공이 확산됐고 부동산 시장 침체와 원가 상승까지 겹치며 공사 실패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번지고 손실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신한에 이어 다른 주요 신탁사들도 유사한 소송에 잇따라 얽히고 있습니다. PF 대출 원금 배상에 따른 손실 부담도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PF 시장의 긴장이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내일도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